온리팀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한 팀만을 이야기하는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온리팀 라이브가 여러분들을 찾아왔는데요. 그 일에는 사실 주인공 우리가 딱히 얘기하지 않아도 바로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프로야구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죠. 바로 한화 이글스, 마리 한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합법화된 마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팀에 대해서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설위원으로 이호봉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호봉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또 전문 기자로 하나 전담 기자 역할을 하고 계신 스포츠서울의 김경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두 분이 굉장히 활기찬 제 오프닝과 다르게 축축 처지게 시작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방송은 더 활기차게 시작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오늘 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한화의 올 시즌 무엇이 바뀌었나? 라는 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먼저 떠오르는 건 사실 유니폼이 바뀌었습니다. 유니폼 바뀌었는데 네. 유니폼이 바뀐 거에 대해서 좀 크게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어쨌든 선수들이 그대로고 또 네. 제가 볼 때 한화가 가장 크게 바뀐 건 네. 역시 김성근 감독이 아닌가. 네, 역시 코칭 코칭 스태프의 교체가 있었고요. 사실 근데 하나 유니폼 작년에도 살짝 바뀌었어요. 이게 헬멧을 주황색으로 쓰고 있다가 네. 좀 너무 약해 보인다는 이미지 때문에 검은색으로 바꿨는데 네. 또 꼴찌. 그랬더니 옷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쯤 재작년쯤 유니폼 산 사람들은 매년 사야 되는 구조가 돼버렸었거든요. 아무튼 유니폼이 바뀌었으면서 동시에 일단 이호봉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얘기해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 가장 그 팀을 옆에서 보시는 기자 입장에서 네. 한화의 기존 코칭 스태프와 감독에 비해서 네. 크게 보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아니 코칭 스태프 내부에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네. 취재진과 코칭 스태프 간에 말이 안 통해. 왜냐하면은 전담 코치님들이 다 일본 분들이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이제 말이 통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안부를 주고 받다가 네. 뭐 내일 선발, 내일 뭐 불펜, 누가 뭐 부상 이런 정보들 다 얻는데 이젠 그런 정보가 완전히 그냥 원천 봉쇄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숨겨지는 거네요. 딱히 그렇죠. 말 안 할 이유는 없지만 어. 자연스럽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유일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김성훈 네. 감독으로 이제 집약이 되죠. 김성훈 감독이 말하는 정보가 그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지금 분위기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건 SK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SK 때도 SK가 그렇게 이제 성적을 내고 야구를 잘했을 때 물론 네. 그때도 뭐 일본인 코치도 있고 한국인 코치도 있었지만 프로야구 전체 구단을 놓고 보면 가장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팀이 SK였어요. 네. 근데 그 중심에 이제 김성근 감독이라는 역할이 김성근 감독이 계셨다는 게 사실 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네. 김성근 감독이 계셨을 때 뭐 코치들도 좀 말을 좀 아끼는 것 같고 네. 또 김성근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팀은 선수들도 네. 조금 말을 좀 아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 현재 코칭 스태프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김성훈 감독으로 약간 통일화가 된 거고 사실 그분도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시진 않지만 가장 지금 잘하시는 소통이 가장 잘 되시는 분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일단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바뀌면서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건 성적이 바뀌었습니다. 성적이. 김경희 기자가 한화를 언제부터 취재를 하신 거죠? 제가 2010년 말부터 2010년 말부터. 예. 그러면 김경인 기자가 한화 함께 했을 때부터 한화 성적이 안 좋았네요. 그 2009년에 샤와이에 했으니까 네. 뭐 거의 지난 5년 동안 계속 꼴찌팀 기자였네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올해의 변화. 본인에게도 격세지감일 수 있는데 어떤 올해 성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하나 그동안 5년 최근 6년 그러니까 네. 제가 있었던 5년 동안에는 분위기가 항상 그러니까 그 곡선이 비슷했어요. 한 시즌의 네. 곡선이 항상 4월 초반에는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계속 펼치다가 네. 주저앉았고 5월에 살짝 올랐다가 또 여름이 되면은 또 다 퍼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8, 9월 달에 확 올라와서 네. 희망을 갖게 되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 사실 한화가 네. 6년 동안 5번의 꼴찌를 하면서 팬들이 많이 안 줄었다. 네. 꼴찌에도 많이 응원해줬다라고 했던 게 하나가 워낙 재밌는 경기를 했어요. 시즌별로. 네. 항상 말미에 이렇게 좀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항상 하나 팬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고 사실 그런 마약 야구라는 그런 신조어가 네. 오래 생긴 게 아니라 2010
2002년에 생긴 네. 말이거든요. 그때 가르시아 오고 네. 막 그때 한대화 감독 야왕 신드롬이 있을 때 네. 그때 재밌는 야구다. 근데 그때도 별 그렇게 큰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네. 어쨌든 하나가 그렇게 계속 재밌는 야구를 했던 것은 그런 흐름, 항상 시즌 말미에 그렇게 잘했던 그런 분위기. 근데 올해는 좀 그런 흐름이랑은 전혀 다른 게 네. 특히 초반에 시즌 초반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치고 나가니까 네. 하나 팬들이 지금 미쳐버리는 거죠. 네. 김성은 감독이 이제 하나라는 팀을 맡고 네. 스프링 캠프 때도 훈련 많이 하고 또 지난 뭐 마무리 캠프 때도 훈련 많이 하고 네. 김성은 감독의 생각은 4월달 초반 싸움에서 하나가 지난 6년 해마다 정말 거의 3할 때 승률을 올리면서 거의 뭐 마이너스 10 평균 네. 5할에서 뭐 그런 야구를 하니까 출발부터 이제 뒤처지니까 뭐 네. 좋은 야구를 하지 못했는데 김성은 감독의 생각 뭐 어떻게 보면 뭐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4월에 다른 팀들과 대등하게 간다. 네. 그래서 4월 매 경기 다른 팀들보다는 더 전력 투구를 하고 또 투입을 하는 투수들도 뭐 박정진이나 권혁을 좀 더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소 이제 투수들을 좀 집중해서 쓰는 투수들도 있었고 하지만 김성은 감독의 생각대로 4월은 대성공이었다. 네. 그래서 하나가 정말 4월에 가장 약한 팀이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하나를 지금 만만하게 보고 있는 팀이 거의 없어요. 네. 사실 지난 5년을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하나를 만나면 다 팀들이 굉장히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위닝 시리즈를 할 거야.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의식을 안 했는데 이제 김성근 감독이 이제 하나를 맡게 되고 하나와 게임을 하게 되면 하나를 이제 상대 팀들이 의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상대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가 4월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프로야구판은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일단 뭐 야구를 중계하고 저도 뭐 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한화 덕분에 지금 현재 2015년 10개 구단이 된 체제에서 한 팀이 좀 KT가 약간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성적이 변화된 한화가 있습니다. 그 성적의 중심으로 보자면 사실은 여러 분들이 많은 다른 평가를 내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코칭 스태프가 변했다. 어떤 분들은 뭐 훈련이 변해서 그렇다. 어떤 분들은 선수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자가 생각하실 때 가장 큰 변화로 꼽자면 어떤 변화를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식 변화. 네. 이제 김성 감독이 처음 왔을 때 사실 한화가 지난 6년 동안 뭐 5번 꼴찌하면서 참 많이 졌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사실 지는 것도 습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성근 감독이 그 의식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좋은 야구를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최근에 한화를 만나보고 한화 선수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뭐 미디어 데이 때 이용규 선수가 정말 뭐 5달 동안 뭐 집에도 한번 못 가고 야구 훈련 열심히 했는데 정말 억울해서 성적을 안 내면 억울해서 안 된다. 네. 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게 단지 이용규 선수뿐만 아니라 하나 선수들 전체적인 그 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네. 하지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의욕 플러스 또 김성근 감독의 어떤 그 선수 기용이나 뭐 용병술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한화가 4월 달에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감독님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대 팀들과 삼성을 만나나 두산을 만나나 뭐 SK를 만나나 우리가 이제는 예년과 우리 팀이 많이 달라졌다. 네. 그런 생각을 선수들 전체가 가지고 있다.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변화라고 봅니다. 네. 김경영 기자가 볼 때는 저 똑같습니다 이런 거 말고 좀 색다르게 본인도 아니, 전적으로 동의를 네. 하는 게 확실히 그런 선수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고 네. 김성근 감독 밑에서 우리가 따라가면 충분한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각자가 개인별로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상황은 일단 그 한화가 팀 타율이 그 공동 6위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뒤에서 세 번째고 팀 자책점도 KT 밑으로 뭐 네. 9위고 네. 그렇다고 뭐 잘 뛰는 것도 아니에요. 네. 도루 21개로 8위고 네. 잘 치고 잘 던지고 잘 뛰고 해야 되는데 이 네. 삼박자가 지금 다 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기록에서 볼 수 있다시피 희생타가 40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번트를 무지하게 된 거죠. 2위가 두산인데 두산보다 2배 아니 꼴찌인 그 희생타를 제일 안 한 네. 두산분의 한 4배 되고요. 네. 2위 LG 25개 거의 2위 LG보다도 근 2배 정도 네.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희생 번트를 댄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긴박한 경기, 그러니까 점수를 항상 따라가는 네. 그런 야구를 한다라는 거고 짜내기 야구 네. 그리고 불펜들을 다 총 집중하는 그러한 그 벌떼 야구를 네. 펼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김성 감독의 스몰볼 야구가 그런 긴박한 경기를 만들면서 재미까지 불러일으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한두 점 차이도 이길 수 있다는 선수들의 의식 변화도 같이 네.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하나가 좀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 팀 지금 김경윤 기자가 말했듯이 희생 번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희생 번트를 많이 하는 게 결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니거든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 뭐 두산 같은 경우는 송일수 감독이 번트 그렇죠. 많이 한다고 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번트를 많이 하면서 이제 어떤 좋은 효과가 나타났냐면 네. 하나가 2013년, 14년 병살타를 가장 많이 친 팀이었어요. 어. 근데 희생 번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가 지금 병살타를 가장 적게 치는 팀이 맞아요. 되어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병살타라는 게 정말 팀 공격의 분위기 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인데 네. 김성훈 감독 어떻게 보면 병살타를 치기 전에 번트를 해서 주자를 1루에 보내놓고 네. 어떻게 하든 그런 그 판단이 지금까지는 잘 맞아 떨어지고 네. 또 희생 번트를 하면서 득점을 한 점 한 점씩 쌓아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그 얻어낸 득점을 지켜내는 힘을 하나가 얻었다는 거죠. 네. 뭐 시즌 초반에 윤규진, 최근에 뭐 권혁, 박정진 번트 내서 한 점, 두 점 앞서가는데 불펜이 무너지면은 거 봐라. 번트에서 한 점, 두 점 앞서가면 뭐 하냐. 네. 공격이 낫지. 이런 이야기 나올 텐데 김성훈 감독의 계산대로 번트를 많이 하면서 병살타는 줄고 그 얻은 점수를 또 지켜내니까. 네. 사실 지금 하나가 득점보다 실점이 많아요. 네. 근데 득점보다 실점이 많은데 플러스에 있는 팀은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건 역시 김성근 감독이 이길 수 있는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희생 번트나 뭐 작전 또 불펜 투수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이겨 나가고 있다는 거. 네. 그 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저도 한 가지를 보태보자면 사실 더 비슷한 얘기에서 오갈 수는 있지만 저는 약간 눈빛으로 찾았거든요. 눈빛, 뭐 선수들의 눈빛, 그 코치진에서의 눈빛 이런 눈빛들이 때로는 이겨야겠다는 결의에 찬 눈빛을 보일 때도 있고 좀 팀이 힘들 때는 뭔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갈구한 듯한 눈빛도 있어요. 코칭 스태프를 바라보던 김성훈 감독을 바라보던 그리고 일단 더가웃에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의 자세가 작년 이맘때쯤이나 이렇게 계속 질 때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뭔가 좀 활기찬 느낌도 보이고 서로 막 서서 독려하는 느낌들도 보이고 하나하나의 좀 더 눈빛들의 결연함이 좀 보이지 않나라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저 하나 보면서 이게 비유가 뭐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분위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지난 6년과 올해 4월에 하나는 네. 분명히 다르다. 지금 5월 초지만 지금까지도 하나는 뭐 상위권에서 플러스권에서 놀고 있다. 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가 2002년에 월드컵 때 4강 들었잖아요. 네. 그 월드컵 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뭐 브라질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강호들 만나면 당연히 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죠.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그 우루과이 포르투갈도 이기고 네. 이탈리아도 이기고 이거 스페인도 이기고 이거 네. 왜 이러지? 뭐 하다 보니까 홈그라운드에 뭐 이점도 있었지만 계속 이겨 나가는 거죠. 네. 우리도 하니까 되는구나. 지금 하나 분위기가 그렇지 않을까. 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어떤 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건 네. 우리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리, 뭐 우리는 충분한 네. 그러한 그 준비를 한 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신감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역시 시원합니다. 뭔가 이 월드컵의 비유를 하니까 확 와닿는 느낌이 있는데 역시 해설은 이호봉 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중계를 하면서 이제 각 팀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가 지금 네. 화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뭐 삼성과 두산이 게임을 하더라도 유중일 감독이 하나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좀 하나가. 근데 지난해와 다른 점은 뭐냐면 네. 이제 모든 팀들이 하나가 원래 그 팀 멤버가 좋은 팀이에요. 거기다가 요번에 뭐 FA도 많이 영입을 했지. 네. 굉장히 좋은 멤버예요. 네. 다들 이제 그렇게 하나를 자꾸 이제 축혀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하나를 만나서 설령 우리가 뭐 언제 뭐 패한다 하더라도 네. 그 팀은 전력이 좋은 팀이니까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다. 좀 이렇게 미리 방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합리화의 시작이. 근데 지난해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자, 아무튼 한화의 바뀐 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눠봤는데요. 뭐 짧은지 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번 성적을 보면서 또 변화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5월 8일 기준입니다. 저희 지금 기록은 현재 5위였고요. 오늘은 뭐 패배를 하긴 했지만 어제까지 기록을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한화가 17승 14패로 선두와 3.5게임 차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원래 이래야 당연히 야구가 잘 되는 거고 팬들도 좋아하겠지만 홈과 원정의 승률을 보면 더 참 즐거운 효과가 보여요. 홈에서 12승 6패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원정에서 5승 8패거든요. 홈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 매진의 위험 그리고 안표까지 지금 나오도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으로 대전 구장에서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하나 구장에서 느껴지는 기운이나 분위기의 변화가 또 있나요? 일단 매일 그렇게 많은 팬들이 이렇게 와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일별 평균 관중수를 보니까 네. 뭐 역대 뭐 최고 뭐 빙그레 창단 이후 최고의 그런 네. 지금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빙그레 선수 출신이 여기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빙그렛. 네. 6번 연속 홈 경기 매진 물론 거기다 주말 경기였지만 네. 그거는 최초거든요. 작년에는 그 청주구장까지 네. 껴가지고 그렇게 7경기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선 어. 새로운 기록을 또 달성을 했는데 근데 네. 한화가 그 매진됐던 경기를 다 이기지 않았어요? 거의 다 이긴 것 같죠. 그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어디선가 한화 중계할 때 언뜻 그 자막에 네. 한화 홈 경기 매진 시 뭐 7연 오. 매전승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네. 그 신나는 일이죠. 근데 무엇보다 이 홈 경기 승률이 높아진 이유 네.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사실 그동안 그 대전구장 같은 경우에는 네. 특수성이 굉장히 좀 있었던 구장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외야 펜스가 굉장히 멀고 네. 또 높고 김웅룡 감독님의 유산인데. 그렇죠. 류현진 선수와 네, 그렇죠. 그 투수진이 이렇게 마음 놓고 네. 공을 던져라라는 식으로 계속 넘겼는데 그걸 이용을 못했어요. 작년까지는. 그렇죠. 홈런 수는 급격히 줄고 네. 투수들은 여전히 홈런을 많이 맞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반대가 돼가지고 타자들은 그런 대로 홈런을 치면서 상대의 홈런은 확실히 줄여주는 네. 그렇게 좀 대전구장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특히 뭐 외야진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뭐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구단별 관중 현황에서 드러나는데요. LG와 두산은 뭐 서울에 있는 잠실구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있고 롯데도 큰 사직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LG, 두산, 롯데에 이어서 한화의 구단별 관중 현황이 5월 8일까지 4위입니다. 최고 순위 저희 이제 한화가 성적을 3위까지 올라가면서 구단별 관중 현황까지도 4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정말 명실공히 인기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이글스의 현재까지인데 최고죠. 지금 한화가 인기 구단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계 방송을 할 때 해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는 5개 방송사가 이제 중계를 하잖아요. 네. 10구단 체제가 됐으니까 이제 순 1픽, 2픽, 3픽 해서 이제 가장 이제 시청률이 잘 나올 만한 팀이 어디냐 해서 이렇게 뽑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 항상 보면 기아 롯데가 1, 2순위였어요. 네. 거의 항상 기아 롯데가 1, 2순위고 그다음에 삼성, LG 뭐 이 네. 정도인데 올해는 이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지금 한화가 1등이에요. 한화가 어찌됐든 시청률에서 막 올해 뭐 시청률 케이블에서 2% 넘었던 네. 시청률 한화가 가장 많이 나왔고 또 아마 올해 펼쳐진 경기 상위 시청률 10경기를 뽑아보면 한화가 7경기가 8경기가요.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지금 네. 하나 이글. 그래서 지금 방송사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야, 우리 1순위인데 이거 하나를 해야 돼? 기아를 해야 돼? 롯데를 해야 돼?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5년 동안 중계를 하면서 지난주 제가 사직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사직이 롯데 SK였어요. 네. 근데 그 롯데 SK가 4픽이에요. 어. 롯데가 4순위로 밀려난 건 저는 지난 4년, 5년 동안에 처음이었어요. 네. 말 그대로 정말 인기도를 보여준 척도라고 할 수 있네요. 꼴찌의 반란이잖아요, 네. 지금. 거기에 이제 김성근 감독이 네. 한화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뭐 지난해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한화가 이기느냐, 김성근 감독이 이기느냐. 네. 근데 지금은 김성근 감독이 한화를 이기고 있어요. 근데 김성근 감독이 한화를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찌됐든 한화 게임이 재미가 있고 네. 이기든 지든 한화 게임은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화가 지금
상대 상위 팀에 있는 팀들보다 월등하게 힘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도망은 못 가요. 도망은 못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팀들에게 많이 뒤처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만큼 끈적끈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근 감독이 선수도 많이 바꾸고 가다 보니까 게임은 길고 네. 다음에 또 그 게임이 길면서 또 재미가 있고 하니까 네. 어쨌든 지금 방송사에서는 한화 게임을 잡으려고 지금 눈치 작전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정말 시청률을 선정해서 먹고 사는 방송국의 선택이야말로 정말 인기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순위에서도 하나가 변동을 일으키고 있고요. 김경윤 기자가 직접 대전구장에 느꼈던 분위기도 그렇다고 그러고 제 주변에서는 정말 제 지인들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자기 팀 팬을 바꾸지는 않아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김성훈 감독 효과 아니면 SK 팬들의 유입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도 했었겠지만 또 숨어있던 하나 팬들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좀 제 주변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1위 선택을 해놓고 있으면 항상 세컨 팀에 지금 하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내 두 번째 팀은 하나 이글스다, 하나 경기 궁금하다 이런 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팀 경기를 보다가 그 경기가 재미가 없어지거나 관심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바로 하나 경기로 채널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한화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갖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가 없었냐? 아니 이게 주제 본격 주제를 주제가 뭔데 오늘은? 이거 있잖아요. 주제별 토론. 요거 살려. 지금 계속 녹음 들어가고 있구나.